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22-2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요지나 주제문은 반복된다. 다시 말해서 핵심 개념은 반복 변신한다. 핵계 반변, 핵심 개념은 반복 변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 변신하고 있는 핵심 개념을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다는 건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종합하여 주는 그러한 분석과 종합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열점의 원리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주제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주제문이 나오고 나면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이 서포팅 디테일들이 계속 열거될 겁니다. 그럼 서포팅 디테일들이 열거될 때 사용하는 장치가 뭐냐 하면 바로 also라든지 뭐뭐도 또한 아니면 to 뭐뭐도 역시 그렇다 아니면 여러분 furthermore 같은 부사 아시죠? 더구나 게다가 혹은 moreover 이런 더구나 게다가 같은 장치가 있고 혹은 in additi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additionall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on top of that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on top of that. 더구나 게다가 그거 외에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서포팅 디테일들이 열거될 때 사용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치들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예시, 예가 열거되고 있고 첨가 더해지고 있구나. 자, 예시, 열거, 첨가 줄임말입니다. 예열첨되고 있구나. 자, 아까 핵계 반변은 뭐라고요? 핵심 개념이 반복 변신되고 있구나. 핵심 개념이 반복 변신되고 있구나. 요 말을 기억하시고 핵계 반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핵계 반변되는 개념들을 뒷받침하는 서포팅 디테일,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예시, 열거, 첨가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럼 그런 글들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 what and how를 분석, 나누고 또한 합치는 연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개념 어휘는 tribe, 부족 종족, stream, 시냇물, describe, 묘사하다 혹은 서술하다라고 하는데요. 묘사나 서술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 겉모습, 소리, 냄새,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묘사적이다 혹은 서술적이다라는 것은 겉모습, 혹은 소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겉모습이나 소리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묘사한다. 그날의 사건을 묘사한다. mark 표시하다, 업적, accomplishment, sacred, 성스럽다. 성스럽다는 것은 종교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종교에서 숭배하는 하나님 혹은 신 아니면 어떤 종교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가 sacred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medicine man은 주술사입니다. 북미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의 경우는 주술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샤먼이죠. 샤먼이 치료의 역할도 맡았기 때문에 메디신이 붙는 거죠. make public이라는 것은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문에서 이 모든 문서들을 make public 하라. 그러면 모든 문서를 당장 공개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forbid, forbade, forbidden. 사명 변화, 불규칙하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금지하다, 못하게 막다. inherit. 자, 이거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 그 다음 이거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 것. 자, 다시 재산을 물려받는 것 혹은 형질을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나의 조상이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물려받는 것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전 행정부에서 물려받았다 이런 말을 할 때도 inherit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면 너무 이걸 유전적으로 생각하거나 즉 유전적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걸 말하잖아요. 혹은 나의 조상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에 한정해서 이 단어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즉 이 세 번째 뜻도 있다는 거 챙겨두시라는 겁니다. 자, 예외 없이 without fail, 변함없이 이런 뜻입니다. 문제를 먼저 봤는데 빈칸에 구를 넣는 것이고요. 일치하는 것을 물었는데 자세한 상황은 읽어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자, 북미 원주민 종족들은 unknown, 알려져 있다. for, 이유를 나타내죠. 그들의 흥미로운 이름 짓는 전통에. 자, 그래서 이름 짓는 전통이라는 말이 몇 번 강조되는지 읽어볼게요. 자, 북미 원주민들 아이들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자연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뭐예요?
그래서 예열첨의 중요한 장치, 예를 들어 예시 열거 첨가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과 관련된 이름, 예를 들어서 미웍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국 원주민 종족인가 봐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아기의 이름을 골라요. 자, based on 어디에 입각해서, 자, 여기 way 다음에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쓰면 안 돼요. 즉 선행사인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나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구문독해에 배너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개울물, 시냇물이 뭐예요? 그날 보이는 방식에 입각해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 있어요.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day가 있으니까 여기는 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 있습니다. 역시 관계부사편 구문독해 참조하시면 되고요. 즉 그 아기들이 태어난 날에 개울물, 시냇물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뭐예요? 굽이치는 시냇물이라고 부르죠. 잔잔한 시냇물, 뭐 경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미국 원주민 아이들의 이름은 또한, 자, 요게 이제 또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자, 그래서 지금 이름 붙이는 전통에 관한 얘기다.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는 네이밍 전통에 관한 글이구나. 묘사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이 크면 빅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머리가 검은색이면 블랙헤어라고 묘사적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미국 원주민들은 seldom, 이거 준부정어죠. 거의 뭐뭐 하지 않아요. 이름이 하나인 경우는 드물어요. 이름이 하나인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는 이름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여러 개의 이름을 골라요. 그들의 생애 내내.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르던 이름을 계속 쓰지 않고 또 다른 이름을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씩 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 핵계반변이라 그랬죠. 핵계반변, 핵심 개념은 반복 변신된다. 그래서 미국 원주민들의 이름 짓는 전통은 부족마다 vary, 달라요. 어떤 부족의 경우는 new name,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중요한 사건을 표시하기 위해, 새로운 업적을 표시하기 위해, 삶의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블랙 헤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곰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렇죠. 곰과 맞닥뜨린 아이라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삶의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 혹은 늑대 사냥꾼, 늑대를 잡은 아이, 이렇게 이름이 삶의 경험에 따라 새로운 성취에 따라 이름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자, 특정한 종족들은 아주 복잡한 네이밍 시스템을 가졌어요. 이것도 역시 핵계반변이죠. 네이밍 시스템을 가졌어요. 자, 뭐죠? giving, 다른 이름을 부여해요. 목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혼할 때 붙이는 이름과 그 다음에 환갑잔치를 할 때 붙이는 이름과 그 다음에 전쟁에 나설 때 이름이 또 다르다는 거죠. 즉 목적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밀의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인과관계죠.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장치,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장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장치가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빈칸이 있잖아요. 자, 그럼 뒤에 이유를 보고 앞에 빈칸을 추론해야죠. 자, it is believed that, it은 가주어고요. that이야가 진주어인데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힘을 가져간다 over, 뭐뭐에 대하여. 즉 이름 소유자에 대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장현이가 비밀의 이름은 아니지만 이 시크릿 네임이 장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장현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장현이에 대해서 뭐예요? 파워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의 이름은 말 그대로 알려지면 안 돼요. 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이유 충분히 이해됐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예요? 1번, 날 때부터 공표되어야 한다? made public, 널리 알려져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혹은 추장이 골라야만 한다? 글쎄요. 꼭 그걸 추장이 골라야 한다는 이유는 없죠. 혹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야겠죠. 그러면 비밀의 이름은 누가 불러야 돼요? 아주 신성한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오로지, 그렇죠, 그 사람, 당사자, 장현이와 그 다음에 주술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주술사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 사람, 장현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아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름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읽었어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듯이 바로 흥미로운 interesting, 흥미로운 북미 원주민들의 이름 붙이는 전통에 대해서 읽었죠? 자, 그래서 자연의 이름을 붙인다. 그 다음에 아주 묘사적일 수 있다. 부족마다 다르지만 목적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매번 어떤 사건이나 성취나 경험이 있을 때만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비밀의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공개되면 골치 아픈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치하는 것은 북미 원주민 아기들에게는 바로 주술사가 이름을 골라준다. 자, 이 주술사 이야기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그게 주술사가 이름을 고른다는 이 언급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북미 원주민의 이름들은 예외 없이, 자, 이 예외 없이라는 것은 100% 묘사적이다. 아니죠. 묘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묘사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 개의 이름이 주어질 수 있다. 요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빼박의 진술이죠. 그 다음 비밀의 이름은 오로지 가족 아니죠. 아까 본인 당사자와 주술사만 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가족들도 몰라야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3번의 정답은 3번, 22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